안녕하세요. 제조 및 하이테크 트랙의 첫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실시간 차량 데이터의 수집 활용을 통한 현대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진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진화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세션에서의 진화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 경험을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광영입니다. 저는 AWS의 오토모티브 앤 매니팩처링 산업 조직에 속해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이고요. 현대자동차와는 4년 이상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인 2021년에는 현대차 그룹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인포테인먼트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발표할 안병지 책임연구원님은 인포테인먼트 개발센터에 있는 기획팀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기획과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요즘은 커넥티드 카를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커넥티드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커넥티드 모빌리티와 관련된 주요 트렌드와 도전 과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AWS 서비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 안병지 책임연구원께서 AWS 솔루션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차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발표 내용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데모가 있거든요. 그 익스피리언스 존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오늘 발표와 관련된 주요 트렌드 3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좀 더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글로벌 요구에 따라서 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제조하고 사용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넥티드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클라우드에 연결돼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안정성, 효율성, 사용자 경험 등 여러 면에서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맞춤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보다 매력적이고 유용한 도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인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의 운전 습관을 분석해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이런 변화에 따라서 관련된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2030년까지 전기차가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35%, 다시 말해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커넥티드카 비율은 99%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히 모든 차가 커넥티드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커넥티드카 숫자는 약 6억 4,500만 대, 그리고 2035년이 되면 8억 6,3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는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함께 나타나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연결된 차량이 증가하고 차량으로부터 오는 요청이 예상치 못한 피크를 맞이하더라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높은 확장성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활용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해서 가치로 전환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량 보안 대응입니다. 증가하는 차량 보안 위협을 차량 소유자나 플릿 매니저에게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먼저 확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와 연결된 커넥티드 카가 수십만 대일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도 수백만 대 그리고 수천만 대에 이르면 차량 제조사는 확장성을 크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에 더해서 명절과 같은 날짜에 운행 차량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관심 많은 스폰츠 이벤트 등으로 차량으로부터 요청이 갑자기 증가할 때도 서비스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러한 확장성 이슈를 고정적인 온프레미스 인프라로 대응하면 비용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유 자원을 감안한 인프라를
상시 준비해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면 중간에 있는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은 AWS IoT 서비스를 처음부터 활용하거나 중간에 AWS로 마이그레이션 하였습니다. AWS IoT 서비스를 도입한 여러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확장성이었습니다. 커넥티드 카가 증가하고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ADAS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차량과 클라우드 간에 캡처되고 전송되는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은 매달 약 100페타바이트에 이를 거라고 전망하는 보고서도 있는데요. 점점 늘어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사 데이터인데요. 차량 소유자의 약 66%, 약 3분의 2가 차량 보안이 걱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미국에서는 39초마다 한 대의 차량이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커넥티드 기술하고 차량의 센서, 카메라 등을 활용해서 증가하는 이런 차량 보안 위협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AWS 오토모티브에서는 자동차와 모빌리티 고객이 마주하는 이런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8개의 영역에 걸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발표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솔루션 영역에 해당됩니다. 차량과 클라우드가 연결되어 있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플랫폼 아키텍처를 레이어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디바이스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차량과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에는 AWS IoT 코어를 활용해서 MQTT와 상호 인증을 통한 안전한 연결뿐만 아니라 수천만 대의 커넥티드 카 연결을 위한 확장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데이터 앱스트랙션 레이어에서는 AWS IoT 플리바이즈를 활용해서 차량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모델, 선택, 조회 기능을 통해서 차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 오퍼레이션 레이어에서는 AWS IoT 디바이스 디파인더하고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활용해서 모니터링과 고객 지원, 그리고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논의한 3가지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AWS 서비스와 솔루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장성입니다. AWS IoT 코어에는 매일 2억 7천만 대 이상의 디바이스가 연결되고 커넥티드 카 플랫폼을 위해서는 수백만 대의 차량이 IoT 코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AWS IoT 코어는 차량과 클라우드 간의 통신상의 사실상 업계 표주인 MQTT를 지원하고 있고 최신 버전인 MQTT 버전 5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관리형 서비스이고 자동 확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전개되어 있는 수백만 대, 수천만 대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피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AWS IoT 코어를 활용한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원격 차량 제어입니다. 차량과 AWS가 연결이 되어 있고 모바일 폰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차량 시동을 건다든지 차량 내부 온도를 사전에 조절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보다 손쉽게 구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활용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AWS IoT 플리바이즈를 이를 활용해서 차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통적인 ETL 대신에 MSV, 모델 셀렉트 뷰, 다시 말해서 모델 선택 조회를 통해서 차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차량에 탑재한 AWS IoT 플리바이즈 엣지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AWS에서는 실시간으로 필요한 차량 데이터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AWS 플리바이즈의 모델 선택 조회 기능을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모델링합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코베사 커넥티드 비이클 시스템 얼라이언스를 하는 단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차량 데이터를 기술하는 표준 접근 방식으로 VSS, 비이클 시그널 스페시피케이션을 제시하고 데이터 모델과 카탈로그 그리고 툴을 세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하나의 시그널 AC인데요. VSS에서는 파워트레인에 있는 배터리의 차징 관련 시그널 데이터가 계층 구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자동차나 부품 제조사 그리고 플릿 매니저는 관리 대상 차량의 데이터를 IoT 플리바이즈가 제공하는 시그널 카탈로그 화면에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차량의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수집하기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 캠페인을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차량을 대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언제 수집할지를 정의합니다. 화면 중간에서 보시면 2020년 모델의 전기차를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배터리 충전과 관련된 데이터만을 수집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제 수집할지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고 특정 조건, 예를 들면 충전이 시작되면과 같은 조건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수집 캠페인을 만들고 승인하면 선택한 차량에서 수집 조건이 맞을 때 원하는 차량 데이터만 수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차량 데이터는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파란을 이용해서 실시간 대시보드로 활용하거나 아마존 퀵사이트 같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사용해서 추세 분석 등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IoT 플리바이즈를 사용한 사례 중 하나인데요. 차량 상태 모니터링 AC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차량 상태 및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차량 제조사는 기능 사용 현황을 분석해서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에 있는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다 등의 비전 시스템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 시스템 데이터들은 에이다스와 같은 차량 기능 개선에 활용되는데요. 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플리바이즈에 추가되어 프리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형 센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비전 시스템 데이터를 함께 수집해서 좀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차량의 상태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보안 관련된 AWS 서비스입니다. AWS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사용하면 차량들을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해서 OTA로 업데이트하는 것 같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AWS IoT 디바이스 디펜더를 활용하면 차량의 이상 동작이나 징후를 감지하고 이를 분석해서 식별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의 연결이 끊겼을 때 마지막에 위치와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 안병직 책임연구원께서 현대자동차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현대자동차 안병직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소개시켜 주신 것 같이 저는 현대자동차 인포테인먼트 개발센터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WS와 함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었고, 오늘은 그 중에서 AWS IoT 플리바이저 관련된 솔루션을 이용해서 진행했던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이제 컨셉 검증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현대자동차 그룹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커넥티드카 서비스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동이라는 목적서만 가지던 자동차에서 이제는 운전자분들이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얼마나 편리함을 많이 느끼시고 필요로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카 서비스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잘 아실 만한 기능들을 오른쪽에 적어봤습니다. 차를 원격으로 시동과 공조를 켜두는 원격 제어부터 실시간 교통 정보들을 활용해서 경로를 찾아주는 이런 전통적인 커넥티드카 서비스부터 최근에는 VTX로 대표되는 카톰 혼투카 그리고 이제 기능 개선을 하고 오류 개선 등의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OTA까지 최근 차량들에서 보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차량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차량 데이터를 차량의 센서 데이터들과 운전자들이 화면이나 혹은 차량 내 버튼들을 조작할 때 발생하는 사용 데이터로 구분해서 서비스를 기획해 왔습니다.
물론 일부 데이터들은 이제 현재는 개발 단계에서만 수집되고 있고 실제 고객분들 차량에서는 수집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이제 수집되는 데이터들도 암호화되고 비식별화돼서 전송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실제 그 고객분들의 사용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시 고객분들에게 이런 가치를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은 이미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같은 데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례로 내비게이션 주변 검색이라는 이제 메뉴 화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경치 좋은 길과 맛집 로드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맛집 로드는 그동안 운전자분들께서 현대자동차그룹 자동차를 이용하시면서 식당에 방문하시고 나오실 때 이 식당이 어땠는지 평가해 주신 실제 피드백 데이터를 바탕으로 맛집을 추천하는 기능인데요. 그리고 경치 좋은 길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이브 길들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가치의 환원을 지향하는 고객 서비스를 이제 지금까지 개발해 왔고 앞으로도 더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해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AWS IoT 플리와이즈를 이용해서 실시간 서비스들을 몇 가지 기획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차량의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량 플릿 관제 시스템 그리고 운전자분들의 사용 정보들로 라디오 목적지 랭킹 순위나 실시간 사용 분석 대시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실시간 서비스들은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도 이제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터랙션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은 사용성을 증대시키고 고객 성향에 맞는 다양한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광고 플랫폼이나 뭐 이런 비즈니스 확장에 긍정적인 효과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실시간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AWS IoT 솔루션들의 장점은 무엇인지 적어봤습니다. 차량에서 수집되는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데는 고려할 것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는 보안입니다. 그래서 차량은 해킹에 의해서 이상 동작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보안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AWS IoT 솔루션은 이에 적합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둘째로 차량에는 과거부터 만들어졌던 레거시 시스템부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까지 다양한 제어기들과 그 제어기들을 연결하는 하드와이어, CAN, 이더넷과 같은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데이터들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한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활용에 있어서도 유연해야 여러 어플리케이션들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차량 도메인들의 데이터들을 연계해서 더 많고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개의 대시보드와 하나의 차량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차량 주행 데이터들을 주행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프 하나를 이용해서 시각화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전자들의 사용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실시간 사용 분석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차량 IVR 시스템 사용 정보들 중에서 사용 분석이 필요한 정보들을 선택해서 수집해서 고객 사용 대시보드를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IVR 시스템 내에서 라디오와 내비게이션 앱에 라디오 방송 청취 순위와 목적지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추가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차량 상태와 고객 사용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고객에게는 순위 제공을 통한 선택의 편의성 제공 그리고 나아가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네, 이제 좀 더 상세한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량 단말단을 보시면 VSM은 아까 말씀하셨던 VSS라는 그 차량 신호 표준화를 현대자동차에 맞게 좀 적용한 건데요. 이 비이클 엔지니어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의한 신호 모델링과 캠페인을 AWS 플리와이즈 엣지 에이전트를 통해서 VS 그 클라우드로 전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로 실시간으로 대시보드에 이 센서 데이터와 차량 신호들을 표시하였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 사용 분석 대시보드입니다. 차량 IVI 시스템의 사용 정보들 중에서 그 사용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을 전송해서 고객 사용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라디오 내비게이션 순위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내비게이션 목적지 정보와 라디오 청취 정보 데이터들을 전송하고 그리고 AWS 클라우드 상에서 이 메시지들을 관리하고 처리해서 몇 대의 차량이 해당 목적지로 가고 있는지, 또 라디오에서는 해당 주파수의 방송을 몇 분이 청취 중이신지 카운트에 다시 차량으로 전달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사용 정보 같은 경우에는 센서 데이터들에 비해서 부하가 갑자기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솔루션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아키텍처를 통해서 실제 구현했던 결과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관제 서비스인데요. 이 기존에도 뭐 구현된 사례들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있었으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속도, 엔진 온도, 주행 거리들의 데이터들을 수신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차량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AWS IoT 플리와이즈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디오 청취 순위 제공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구현은 실제 저희 그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라디오 화면인데요. 라디오 방송 국면 오른쪽에 현재 해당 그 방송에 몇 명이 청취 중인지 표시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기능 개발 자체는 비교적 좀 간단하지만 이를 통해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을 할 때 뭐 특별히 어떤 특정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있진 않고 운전 중에 그 스캔해가면서 재밌어 보이는 방송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듣는 방송을 좀 안다면 이런 선택의 고민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리고 제 생각에 라디오 하는 비율 중에 높은 비율로 차량에서 청취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그룹 차량에서 얻는 이런 방송 청취 데이터라면 라디오 청취 순위를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혹시 그 국내 라디오 방송 청취율 순위를 어떻게 조사하는지 아시나요? 찾아보기로는 현재 그 리서치 기관들을 통해서 1년에 3회에 걸쳐서 3,000명 정도 전화 조사를 통해서 선호하시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순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에 청취 순위는 알기 어렵고 정확도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현대자동차 그룹 라디오 앱에서 올라오는 이런 방송 청취 데이터면은 정량적으로 라디오 방송 청취율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닐까 합니다. 다음으로 내비게이션 목적지 순위인데요. 목적지명 우측에 몇 대가 해당 목적지로 가는지 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목적지 순위는 이제 상황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같은 정보임에도 다르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가 핫하구나 하고 더 가고 싶게 만들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겐 지금 여기 사람이 너무 몰리니까 차가 막힐 수도 있으니 나중에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시간 사용 분석 대시보드입니다. 초반에 설명드렸던 차량에서 수집되는 이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장성, 데이터 활용, 그리고 차량 보안 대응이란 세 가지 요구 사항에 맞춰서 6가지 정도의 기능을 검증해 봤습니다. 다음 화면은 실시간 사용 분석 페이지인데요.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윗부분은 어떤 차량인지 알 수 있는 차량 정보랑 현재 배터리나 뭐 주행 가능 거리 이런 기본적인 표시를 하였습니다. 아래 간단한 클립 영상처럼 현재 운전자가 어떤 조작을 하는지 또는 목적지를 뭐 설정했는지 어떤 미디어를 청취 중인지 이런 정보들을 기능들을 카테고리로 그룹핑해서 시간에 따라 보실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하드키 실제 차량의 하드키 상태를 표시를 해서 키가 눌렸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겠고 현재 차량 내 저희 인포테인먼트 화면 그리고 상세 로그들 디테일한 시스템 상태를 추가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첫 페이지에서는 실시간 기능 사용에 포커스를 두어서 구성했고요. 다음 페이지는 차량 설정 상태와 변경 현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왜 만들었는지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현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차량 전체적인 여러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상세한 설정이 오히려 어떤 분들에게 복잡성 때문에 이제 사용하기 어려우시기도 해서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기능 분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단순할 수 있을지 저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하실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페이지에서는 실시간이 아닌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쉽게 분석하실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기능별 사용 통계나 트립당, 사용 횟수 등 통계적인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팝업으로 구현한 건데 시동을 꺼서 운행을 종료하면 이번 운행 동안 이제 주행 시간, 거리 뭐 이런 정보들을 인포테인먼트 기능 사용 정보들과 함께 요약해서 그 데이터에 기반해 유용한 기능을 추천하는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도 모바일 앱을 통해서 차량의 주요 정보들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마치 카드사 같은 곳에서 월간 카드 사용 보고서를 요약해서 제공하듯이 나의 운전 스타일 뭐 이런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좀 분석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기획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활용 측면이었고 이제 차량 보안 쪽입니다. 차량과 서버가 일정 시간 통신이 안 되면 이를 감지하고 배터리 정보나 끊긴 시점 이런 관련 정보들을 함께 알림을 제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그리고 이제 부하적인 측면에서도 검증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다음과 같이 100만 대 차량 기준으로 한 차량에서 최소 OTPS 즉 초당 5개의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상황부터 100TPS까지 상황 데이터를 발생시킨다고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나 중요한 스포츠 대회 같이 예상치 못한 피크 상황을 가정해서 1000만 대 차량에서 최대 17,000TPS로 신호를 발생시킬 때도 문제없이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동작하는지 검증을 했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은 테스트를 할 때 나온 상황을 캡처한 건데요. 특정 라디오 주파수에 600만 명이 넘게 청취하는 상황을 서버에서 발생시켰는데 문제없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장성, 데이터 활용, 그리고 차량 보안 대응이란 세 가지 요구 사항 관점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검증했던 프로젝트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AWS IoT 플리와이즈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데이터를 표준화 모델링을 하고 차량에 탑재한 IoT 플리와이즈 엣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연결, 그리고 모든 차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건 낭비이다 보니 이제 필요한 신호들을 정의한 조건에 맞게 선택하고 계측해서 수집해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송된 데이터는 AWS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분산 처리를 하였고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는 앞서 보여드린 차량 상태 모니터링, 유저 사용 대시보드, 그리고 라디오 목적지 순위 어플리케이션까지 개발해서 다양하게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 기존에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시점에 그 가치가 고정되었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차량을 구매하신 이후에도 자동차와 함께하는 여정이 즐겁고 편리한 경험이 되실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가치, 고객 가치를 창출하여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다시 김광현 SA님께 발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병지 책임연구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드 모빌리티 시대의 주요한 도전 과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확장성, 데이터 수집과 활용, 그리고 차량 보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AWS 서비스와 솔루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안병지 책임연구원께서 현대자동차 인포테인먼트에서 그것들을 적용해서 검증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특히 실시간 사용 분석 대시보드 사례에서는 3가지 도전 과제를 6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검증한 결과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결과 소개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계신 여러 고객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성형 AI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끝내기 전에 자동차 산업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가능한 케이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브스에 의하면 자동차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수년 동안 1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이상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큰 투자가 일어나는 자동차 개발과 고객 지원에도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원을 발굴하는 데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강점이 있는 생성형 AI는 차량, 제품이나 운영, 지원 문서를 위한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요약하거나 그리고 차량 내부에 맞춤형 미디어를 추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코드를 생성해 드린다든지 그다음에 제품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데이터 생성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존 안에 보시면 익스피리언스 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스마터 모빌리티 데모 전시 공간에 가시면 AWS를 활용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운전자를 위한 데모,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순환 경제를 구축을 위한 솔루션, 그리고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으로 표시한 드라이버 앤 패신저 영역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한 코나 일렉트릭 차량에서 이 시간에 소개드린 현대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사례를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3층 C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간 내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